다른 재판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장관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선고 공판은 오늘 오후 2시에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네, 먼저 오늘 선고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08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이 진행되고 YTN에서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선고 공판은 이상민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기소된 지 6개월 정도 만에 열리는 건데 그간 2번의 공판 준비기일과 14번의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위증까지 3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포괄하는 언론사 단전 단수가 혐의의 가장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 단수 등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은 뒤에 계엄 선포 이후 당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지시를 이행했다는 내용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시 문건을 받은 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국회 등의 봉쇄 상황을 확인하고 곧바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경찰의 단전 단수 협조 요청에 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실 CCTV가 증거로 제출됐죠? 네, 특검은 CCTV에 담긴 이 전 장관의 태도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거라는 취지로 강조해 왔습니다. CCTV에 포착된 모습을 보면 이 전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30여 분 동안 머물렀고 그 뒤에 나와서 휴대전화를 사용했는데 이때 휴대전화로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집무실에서 나온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뭔가를 말하자 끄덕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상의 안주머니에서 특정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도 여러 번 포착됐고요. 계엄 선포 뒤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16분 동안 독대하는 모습이 찍혔는데 이때 서로 문건을 나눠 읽으면서 웃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문건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지시 문건이라는 게 특검의 주장입니다. 네, 특검이 중형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판사 출신인 만큼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거라고 지적했고 또 이 전 장관이 계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가 언론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알았을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단전 단수 문건을 우연히 보긴 했지만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한 건 단지 걱정이 돼서 그랬던 거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한덕수 전 총리와의 독대 과정에서 CCTV에 포착된 문건은 자기 일정표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서는 비상계엄 혐의와 관련한 판단도 있었죠? 네, 앞서 한 전 총리 1심 재판부는 판결문 첫머리부터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국회와 선관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병력을 파견했고 또 영장 없이 선관위 압수수색에 착수해 법에서 보장하는 영장주의를 어겼으니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예 12.3 내란이라고 이 사건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한 전 총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상민 전 장관의 행위를 일부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이 여러 차례 꺼내보고 또 한덕수 전 총리와 독대하면서 나눠봤던 문건이 계엄 지시 문건이 맞는다고 봤습니다. 이 전 장관 재판은 한 전 총리 재판과 사실관계가 거의 겹치는 만큼 비슷한 판단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다만 이 전 장관 재판부가 CCTV 영상에 소리가 포함이 안 됐다며 증거로는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한 만큼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기혜입니다.